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주를 비롯해서 AI주를 거물들이 투자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또 자신감을 갖게 됐고, 또 우리 증시에 대한 부양책 이런 기대감이 또 자극이 됐죠. 이런 점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뭐 지정학적 문제라든가 이제 관세 문제가 있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예고되어 있는 재료다라고 봐서 오늘 증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많이 팔았는데 코스닥은 역대 최대 규모. 예, 코스닥 시장이 생긴 이래 외국인들 하루 순매수는 역대 최대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금융투자가 코스닥의 순매수로 컴백을 하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또 유난하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뭐 오른 업종이 워낙 많았는데 삼성전자 신고가, 그리고 증권 업종 지수가 12%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오른 종목이 많긴 하지만 이 두 종목군들이 오늘의 특징주였다, 뭐 이렇게 꼽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휴장이 많았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을 뭐 따로 이렇게 챙겨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코스피는 오늘 종가가 거의 고가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5,500 넘어간 게 엊그제 같은데 곧바로 엊그제인데 곧바로 또 5,600포인트까지 넘어가서, 그러니까 6,000포인트가 눈앞에 보여요.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특정 몇몇 종목들이 그냥 주도한 게 아니라 상승한 종목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권 벗어나고 나서부터는 투자자들이 그냥 계속 가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를 갖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 종목 웬만하면 다 올린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된 거죠. 보면 오늘 하락한 업종이 음식료, 담배, 그리고 통신업종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경기 방어주. 예, 경기 방어주로 분류가 되는 업종만 조금 하락을 했고, 나머지는 올랐고 3% 이상, 업종 지수가 3% 이상 올라간 것도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가 아주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더 대단한 건 코스닥이죠. 제가 아침에 보여드린 차트 다시 한번 복귀해 드릴게요. 우선 코스닥이 최근에 1월 말 큰 상승 이후에 저 마지막 양봉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듯한 움직임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개별주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강한 차트가 되는 건데, 코스닥이 저런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가 약간 좀 느낌이 좀 오늘은 특이한 것 같은데라고 해서 이제 저 차트 한번 보여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 며칠 동안 하락한 거를 한 방에 뒤집는 그런 큰 양봉이 나왔죠. 보통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올 때 개별주 같은 경우는 그냥 나 이 종목의 주인이 있어, 이렇게 보여줄 때 저런 차트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수가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월 말에 나왔던 큰 매수세가 단타 들어와서 바로 빠져나간 게 아니라 매물 소화하고 또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오늘 좀 오버해서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이제 매물 소화는 좀 필요하긴 하겠는데,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쉽게 매도하기가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동안의 흘러내림을 그냥 단방에 뒤집는 양봉이 나왔다라는 점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럼 시장을 움직인 뉴스들이 뭐냐? 우선 AI 관련된 불확실성이 조금은 진정된 거,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이제 메타하고 서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제 수십억 달러, 뭐 대규모 GPU를 갖다가 이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사실 메타도 자체 칩을 개발하려고 했던 거였고 실제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서 엔비디아 칩을 그냥 사는 걸로 계약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엔비디아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제 완화가 됐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AI에 대해서 내년도에 투자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메가 기업들의 AI 투자가 데이터 센터 투자 합쳐서 한 6,500억 달러 정도 보잖아요. 근데 내년도 예상을 한 8천억 달러 정도 보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8천억 달러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리한 투자다, 그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 그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메타가 저런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 계속 투자할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완화, 내년도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진 게 있었고, 또 오늘 미국에서 AI 관련된 피해주로 분류된 종목군들이 대거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걱정거리가 좀 진정이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급 전략 이런 것들도 이제 속속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뭐 HBM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고가의 제품, 최상위 제품을 삼성전자가 공급하고, 뭐 그 아래 따는 또 어디가 공급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형태가 됐든 뭐 큰 역할을 당분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계속해서 좋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있었고, 또 이제 아침에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데이비 테퍼가 마이크론의 비중을 대폭 늘린 거, 예, 대폭 늘렸고 한국의 ETF를 매수한 거, 한국 ETF 매수한 걸 사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한 걸로 시장에서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한 어떤 분석들,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푸시도 계속 단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제 3차 상법 개정, 예, 자사주 소각을 갖다가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번 달 내에 처리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부실한 기업들에 대한 퇴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좀 푸시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제 정책이 뭔가 계속 나오게 되면 뭐 시장 계속 올라가겠지, 뭐 이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또 자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미국하고 이제 이란하고, 저게 전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것 같잖아요, 분위기가. 미국이 약간 좀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느낌이긴 하죠. 근데 이것도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제 국제유가 폭등시키면서 무슨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반면에 그냥 한 번 공격하고 끝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정학 리스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시아 증시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걸리는 측면은 있긴 합니다만, 이제 오늘 당장은 어쨌든 회담을 했고 이제 내일 하루 더 지켜봐야 되니까 오늘은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고, 이거보다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과 반도체 관련된 이슈, 이게 좀 주된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데이비 테퍼가 한국 ETF 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큰 손, 특히 이 사람이 이제 실패를 전혀 안 한 투자자는 아닌데, 굉장히 승부사적인 어떤 기질을 보여왔던 투자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 ETF를 매수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좀 평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미국의 국채금리.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의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잖아요. 그러니까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이 어쨌든 연내 금리를 또 내릴 것 같다, 예, 이렇게 되고 하면서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려갔죠. 예, 이게 물론 이제 금리가 내려갈 때는 안전자산 투자하려고 이제 그 국채를 사면서 그게 금리가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그거보다는 그냥 금리 인하 가능성, 이 부분을 더 주목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내려간 것도 아시아 시장에는 좀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점도 투자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갔다가 아니라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투자자들은 이제 눌려 있었던 호재로 또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뭐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 19만 원. 예, 삼성전자 얼마 전에 막 6만 전자, 뭐 8만 전자 언제가 그랬는데 지금 거의 20만 전자 앞두고 있죠.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이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소부장 종목군들은 좀 주춤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투자 일정이 좀 앞당겨질 것 같다더라도, 생산이 늘어날 것 같다더라,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소부장 쪽의 매수가 아주 강하게 유입되면서 이것도 역시 흘러내리는 것보다 급등시킨 게 한 방울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증권업종 지수가 오늘 거의 13%. 이 정도면 뭐 폭등이죠. 뭐 웬만한 증권주는 다 뭐 수두룩하게 20% 올라간 종목도 많이 나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고, 다음에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게 처음에 발달이 된 거는 이제 머스크가 우주에 이제 태양광 단다고 하면서부터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이제 해를 24시간 태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냉각 장치가 따로 필요 없으니까 이제 우주에다가 만들 수만 있으면 효율이 굉장히 좋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과 점차 태양광의 비중이 높아질 것 같다, 뭐 이런 뉴스들 겹치면서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오늘 탑10에서는 KB금융만 하락하고 나머지 다 올라갔는데, 어쨌든 시가총액 빅3가 다 올라갔고요. 삼성전자는 시총이 1120조 원이 됐습니다. 예, 본주만 저 정도로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탑10 상승률 보세요. 그러니까 10% 넘게 올라간 게 3개, 그리고 9%대 종목도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위까지 종목 중에서 제일 조금 올라간 게 5%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냥 종목을 따지지 않고 코스닥을 그냥 시총 비율로 사재낀 그런 투자자가 있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뭐 특정 업종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코스닥을 그냥 무조건 다 사들인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대규모 자금이 가동이 됐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수급 보면 오늘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샀거든요, 코스닥을. 예, 코스닥을 지금 1조 원 산 거는 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 금융 투자가 또 매수로 들어왔잖아요. 이 두 주체가 이제 매수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금융 투자가 코스피는 지금 7거래 연속 사고 있고, 코스닥을 한동안 좀 재보는 움직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조건부 매수로 바뀌어 있다고, 그래서 빠지면 사는 걸로, 예, 빠지면 사는 걸로 바뀌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모처럼 기존에 1월 말에 막 대규모 매수 집중하던 그 정도의 매수 자금을 오늘 하루에 집행하는데, 다만 이제 오늘은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그러니까 4일치 매수를 이제 하루에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약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지표라든가 이제 수급이 약간 왜곡된 측면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금융투자가 이제 강하게 매수하면서 오늘 지수를 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주요 주체별 매매 종목은 외국인들이 오늘 그 1조 1000억 팔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 합쳐서 1조 2천억 넘게 팔았거든요. 근데 저거 두 개 빼면은 매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외국인들은 그냥 삼성전자 비중을 좀 줄였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워낙 높아져가지고 삼성전자를 약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금융주들, 예, 이런 것들이 좀 매도해, 금융 쪽이 매도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딱 눈대중으로 봐도 한 70% 이상은 저 금융주 쪽이었잖아요. 금융증권. 이제 매수는 현대차가 다시 매수로 들어온 게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뭐 삼성 SDI, 삼성 저기 뭐 이런 것들 일단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 시총 상위, 예, 이런 것들이 좀 매수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시총 비율 비슷하게, 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뭐 하나오션, 뭐 이런 것들, SK스퀘어, 현대차 이거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잖아요.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이제 골고루 좀 뿌려서 매수하는 듯한, 예,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 뭐 에코프로, 알테오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이렇게 업종보다는 그냥 골라 담는다. 예, 골라 담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강했고요.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역시 오늘 뭐 금융 투자가 워낙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시총 비율 비슷하게 들어왔죠. 예, 시총 비율 비슷하게 들어오고, 그 아랫단에는 반도체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플러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자, 증시 뭐 좀 요약을 해보면, 그 미국에서 이제 오늘 밤에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흐름이 이제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하드웨어라고 하면 보통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군들인데,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이 안정되는지,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 이후에 이제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은 조금 하락이 진정되는 모습이 있고 오히려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약점 없이 계속해서 이제 반전이 나오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조심스러운 건 지정학적인 문제.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협상이 좀 원활하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이란을 압박하는 게, 이게 공격을 하려고 저러나? 일부러 좀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도 알려졌어요. 왜냐면 항공모함 2대나 보냈는데, 그 2대 보내는데 비용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미국이 일단 이란을 한번 제압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제유가에 영향을 주고, 이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플러스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 조금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 또 이제 미국은 저러니까 투자 못하지, 미국이 자꾸 저런 거 만드니까 차라리 한국 주식이 낫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또 한국 쪽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투자들이 조금 불안정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뉴스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 코스닥 순매수 했거든요. 뭐 사상 최대 매수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다음에도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코스피는 약간 과열 구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아직 과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의 어떤 종목 장세 흐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증권, 태양광 등등 오늘 뭐 오른 업종이 대부분이라서 특징주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 중에서 연속성을 갖는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지, 특히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외국인들의 역대 순매수를 보니까 이게 2016 최근 10년 동안의 데이터인데, 제가 보기에는 시가총액 규모 감안해 보면
그냥 이게 탑10 맞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제 코스닥 시총이 이렇게 클 때가 아니라서 저 정도 뭐 외국인들이 매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역대 최대로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주포가 돼서 시장을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특이한 건 이제 급락하고 나서 급등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쭉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그 역대 그 매수 규모의 탑10에 3번이 올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 말하고 지금까지 해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닥을 사들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코스닥에서도 이제 종목 장세가 좀 굉장히 세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다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시장이 흔들리고 할 때, 흔들릴 때 매수, 그런 와중에서도 매수되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좀 2개 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